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AWS 코스트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은 간단한 서비스지만 제가 데모에서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따가 소개드릴 것처럼 요거는 비용을 시각화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봐야지만 이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트 익스플로러가 무엇이냐? AWS 코스트 익스플로러는 시간에 따른 AWS 비용과 사용량을 시각화, 이해 및 관리할 수 있는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 버전을 요약하면은 AWS를 사용할 때 이거 비용이 왜 나왔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코스트 익스플로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시각적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그 밑으로는 이렇게 디테일한 사용 내역들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내가 비용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얼마가 나왔을까? 궁금증이 생겼을 때 바로 여기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WS 코스트 익스플로러는 AWS 서비스의 비용 및 사용량을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시간별, 서비스별, 계정별, 비용 보고서의 생성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13개월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1년 조금 넘게 비용 내역들을 추적하고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별도로 API 호출도 가능해서 여러분께서 API로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요건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처음으로 콘솔 UI에 접근할 때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후에는 비활성화는 불가능해요. 어차피 요거는 비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시점부터 13개월의 비용을 기반으로 그 시점부터 앞으로 12개월의 비용을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따가 데모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코스트 익스플로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콘솔 UI로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활성화될 때 같이 활성화되는 게 바로 코스트 어노멀리 디텍션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비용 관련 이상을 탐지합니다. 그래서 비용 중에 100불 이상이면서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예상의 40% 이상의 변동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노멀리로 취급을 해서 여러분께 알림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예전보다 갑자기 비용이 뻥튀기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공부용 계정으로 뭘 10불 정도 쓰고 있는데 갑자기 200불이 청구가 됐다. 이건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갑자기 커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가니제이션스 안에서도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올가니제이션스에 속한 멤버 계정도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활용 가능합니다. 단 관리 계정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고 당연하겠지만 그 계정에 있는 내용만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올가니제이션의 마스터 어카운트는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정에서 나온 것들을 합산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룰이 있는데, 새로 올가니제이션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전 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정이 있는데 새롭게 올가니제이션스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뭐 이전 데이터들은 여러분께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한다든지 예전 데이터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올가니제이션스를 떠난 이후에도 올가니제이션스 안에 있던 그런 시기의 데이터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복귀를 하시면 다시 액세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 회사에서 MSP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쓰시지 못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회사에서 MSP와 계약을 해서 비용을 대납한다든지 혹은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못하실 겁니다. MSP가 무엇인지는 제가 따로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AWS 비용 관리, 운영, 아키텍처 리뷰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정의 컨설팅 및 파트너사예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MSP를 끼고 AWS라든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실 수가 없고 MSP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비슷한 툴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MSP별로 이렇게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MSP별로 조금씩 다르겠죠. 어쨌든 MSP를 사용하고 계시면은 쓰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따가 데모라든지 실습으로 좀 대부분 보여드릴 텐데, 몇 가지만 이론적으로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분께서 UI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날짜 범위라든지 세분성, 일별이라든지 월별이라든지 시간별 참고로 추가 요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룹화, 차원이 있는데요. 이외에 다양한 필터들도 존재하고 서비스별로 여러분께서 필터를 한다든지 리전별로 필터를 한다든지 사용량 유형별로 필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include와 exclude, 즉 포함할 건지 얘만 포함하겠다 혹은 얘를 제외하고 모두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AP Northeast 2 리전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VPC 서비스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베드락 서비스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걸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서비스, 이 서비스, 이 서비스는 제외하고 보겠다. 어쨌든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룹화라고 보는데요. 이 그룹화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래프라든지 보시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 차원이라고 써져 있기도 한데 이렇게 사용량 유형, 리소스, 서비스 차원을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잘 모르겠다. 내가 뭔가 찾고 싶은 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일단은 이걸로 시작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는 비용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잘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바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데모를 보시고 나서 직접 여러분의 계정에서 한 번쯤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코스트 익스플로러로 살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데모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AWS 콘솔로 들어왔는데요. 이 계정은 제 개인 계정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용 계정은 제가 여러가지 데모라든지 시연을 보여드릴 때 프리티어 위주 혹은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거의 비용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코스트 익스플로러 데모를 보여드리려면 다양한 종류의 비용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계정의 오르가니제이션의 마스터 어카운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우측 상단에 가셔가지고 결제 및 비용 관리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코스트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이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각화된 화면이 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범위가 지난 6개월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월별로 얼만큼의 비용이 나왔는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12월, 1월, 2월 이런 식이죠. 근데 비용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항목은 다양한데 비용이 모두 0원인데요. 이거 왜 그렇죠? 네, 저는 AWS 커뮤니티 빌더이기 때문에 AWS 크레딧 500불을 지원을 받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크레딧이 있습니다. 요것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0원으로 뜨는 거고,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는 레지스타, 라우터 53으로 도메인 산 거, 그것만 이렇게 비용이 크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도 회사에서 크레딧을 사용하거나 하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비용을 보려면은 여기 요금 유형에 가셔가지고 익스클루드, 제외하겠다, 크레딧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이제 제대로 된 비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대로 된 비용이 나오죠. S3 얼마, VPC 얼마, 그 다음에 KMS 얼마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날짜 범위예요. 그래서 이 날짜 범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6개월 동안 볼 수도 있고 지난 한 달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거는 최근 비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한 달의 비용을 볼 수 있고, 요것을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각 일별로 어떤 것이 비용이 나오고 있는가, 각 서비스별로 이렇게 디폴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차원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 코스트 익스플로러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필터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차원입니다. 요 차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요 차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여러분이 보고 싶으신 내용을 보실 수 있는지가 결정이 돼요. 이 차원도 굉장히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만 먼저 찝어드리면은 요 사용량 유형과 리소스예요. 일단 사용량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코스트 익스플로러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어디서 비용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들어오실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많이 제가 질문을 듣는 저 프리티어인데 VPC에서 요금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나오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사용량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은 어디서 비용이 나왔는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VPC라고 선택을 할게요. 일단 VPC만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VPC에서 비용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일마다 비용이 청구되고 있는데 그 명목이 무엇이냐? Public IPv4 in user address. 요거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챗GPT나 구글링 검색하시면 이게 뭔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당 이렇게 비용이 조금씩 청구되고 있는데 요것은 참고로 AWS에서 Public IPv4당 받는 그 요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0.24불 정도씩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예요. 여러분께서 프리티어는 잘 지키시는데 퍼블릭 IP 숫자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비용이 청구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시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EC2에서 어떤 비용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EC2, Elastic Computing Cloud 요거 선택해 주시면은 각각 EC2에서 어떤 식으로 비용이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은 현재 프리티어 중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가 별도로 T2 마이크로, T3 마이크로, 저는 EC2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들이 많이 청구되지는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서비스가 많이 나온 걸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데, 저는 3월에 이렇게 오로라 서버레스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왔네요. 이거 외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비용이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서비스별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전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저는 AP 노스이스트가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어떤 계정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께서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뭐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원이 가장 중요하고, 요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지가 거의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 서비스랑 사용량 유형, 요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리소스인데요. 이 리소스는 참고로 여러분께서 활성화 시켜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소스를 누르시면은 14일간 사용량으로 축소되고 14일간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활성화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 강의용 계정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코스트 익스플로러를 처음 쓰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차원을 리소스로 두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액세스가 거부됨이 뜰 거예요. 요걸 눌러보면은 비용 관리 기본 설정에서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왼쪽 좌측 아래 메뉴 보시면은 비용 관리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트 익스플로러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기록 데이터, 그 다음에 일별 세부 수준의 리소스 수준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리소스를 할 것이냐, 모든 서비스 일반적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여러분께서 기본 설정을 저장해 주셔야지만 그때부터 활성화가 됩니다. 참고로 이거 활성화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요 밑에 있는 기능은 이제 시간당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보통 일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킬 필요는 없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별도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활성화한 다음에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길게는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걸 활성화 시키시면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식의 리소스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ARN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만 봐도 어디서 비용이 나오는구나, 왜 나오는가를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리소스는 여러분이 만드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면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실험하느라 요 3월에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ENI 이런 것들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리소스에서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께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참고로 요거는 14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 범위를 여러분께서 1개월로 늘리셔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7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14일 혹은 14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는 진짜로 어떤 리소스를 내가 지워야지 비용이 안 나오는가, 요것을 확인하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EC2를 쓰고 계시다면 인스턴스 유형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는데,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한 3개월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3개월별로 어떤 EC2 인스턴스들을 썼는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EC2 마이크로, 그 다음에 DB 인스턴스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죠. 이건 RDS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차원들을 여러분께서 조정해 가시면서 어떤 것들을 보고 싶은지 가용 영역별로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은 필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태그를 잘 지정해 놓으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태그를 지정해 가지고 어떤 태그로만 검색을 한다든지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께서 비용들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회사에서 리소스들을 만드신다면은 태깅을 잘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외에도 아까 보여드렸었죠? 요금 유형이라든지 가용 영역이라든지 다양한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보시면 되고, 한두 가지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매 옵션, 여기서 온디맨드냐 리절브드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요것만 인클루드 하거나 요것을 제외한 모든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원을 없음으로 둔 다음에 세분성도 월별로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날짜 범위를 미래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미래 3개월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뜨느냐,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코스트 익스플로러가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나올 것인가를 이렇게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월별로 얼마만큼이 청구될지를 여러분께서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크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굉장히 큰 규모라든지 데이터가 오래 쌓여야 되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그래프 유형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다른 것들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바그래프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도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두 사례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 S3 버킷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서비스 선택에서 S3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 차원에서 리소스를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 어떤 버킷에서 무슨 비용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죠. 제 백업 버킷이 제일 많이 나왔네요.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EBS에서 EC2 EBS에서 볼륨이라든지 스냅샷에서 얼마가 나왔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서비스 선택에서 EC2 other 그 다음에 리소스 대신에 사용량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EBS 볼륨이라든지 스냅샷에서 얼마가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별로 얼마가 나왔는지 혹은 월별로 얼마가 나왔는지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별로 바꾸면은 월 얼마가 나왔는지 이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께서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게 코스트 익스플로러고요. 여기서 리셋하고 싶으면 아까 등록한 대로 이렇게 내 보고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기본 디폴트 뷰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코스트 익스플로러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고서의 이름을 저장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 보고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유형을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여기 내 보고서가 이제는 이렇게 제가 저장하는 대로 잘 로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약간 즐겨찾기 개념으로 미리미리 지정한 설정들을 여러분께서 저장해 놓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최근 3개월간 일별로 사용량 유형으로 크레딧을 익스클로드 한 채로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새 보고서로 저장 뭐 일별 사용 유형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에 여러분께서 만드셨던 옵션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것을 건드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최근 보고서로 저장을 시키신 다음에 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께서 AWS에서 어떤 비용이 얼만큼 청구되는지 그리고 왜 청구되는지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오픈 채팅방 혹은 게시판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